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제가 유튜브 초기부터 계속 설명드리던 부분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입니다. 가끔씩 분위기를 잘 타준다면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몇 주 동안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맞지 않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신규주를 쳐다보지도 말고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엔이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어떤 종목이 분위기를 띄운다면 그 분위기가 이어질 기대감으로 돈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그 돈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변동성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거기서 대박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토엔이란 종목이 상한가 연속 2번 간 이유는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겠지만 오토엔 전에 상장한 종목들 보시면 형편없었습니다. 자, 오토엔 전에 보시면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들과 스펙뿐이지 종목들 움직임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 말까지 종목들이 형편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신규주 강세장에서 지금은 오랜만에 찾아온 분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겹친 한 주이기 때문에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뻥튀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월요일 상장하는 이 두 개의 종목이 받침대 역할을 해줄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지만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량 반응은커녕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또 6%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골치 아파졌습니다. 언젠간 다시 올라와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 언제라도 매매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반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월요일 시장에서는 당연히 신규주 쪽에서만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상장하기 때문에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 자, 두 종목을 보면서 제가 추구하는 것과 공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 에드바이오텍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입니다. 이때까지 상장한 종목 중에 코넥스에서 넘어왔다면 결과가 대부분 초반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좋지 않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바이옵트로 같이 초반에 고점을 회복해 준다면 추세가 좋아지는 종목들 몇 개씩 나오긴 했지만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들 초반에는 대부분 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급등장이 나오다 보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시장에서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들도 잘 된 경우가 몇 개씩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스몰캡 종목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K옥션부터 보시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은 편인데 21%, 이게 무조건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요즘에 심리적인 요인이 커져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이 확약을 계산하지 않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21%로 잡히는데 여기서 확약까지 빼버린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건데 개인 투자자 유통되고 이 기관 투자자 확약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벤처 금융 및 금융 투자자 그리고 1% 이상 주주 및 소액 주주 뭐 이거는 별거 아닌 물량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첫날에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15일부터 6개월까지 확약이 골고루 걸려 있는데 여기 확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확약이라 해봤자 국내 기관 투자자 11%, 사실상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지 9만 주 합쳐가지고 이 정도 물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도 작은데 여기 9% 정도가 다 빠지게 된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은 10% 초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에드바이오텍으로 넘어와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39%, 흔히 볼 수 있는 주주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주주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많다면은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차피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라 이런 주주 구성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 치고 그냥 보통이나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첫날 시초가입니다. 오토엔 때문에 이게 더블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K옥션은 수요 예측 대박나고 경쟁률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혹시나 오토엔 분위기 때문에 이게 2배인 4만원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오토엔처럼, 이거 첫날처럼 그림이 나오는 것인데, 대응 방법은 좀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응 방법 첫 번째, 시초가 매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웬만해서는 말리고 싶습니다. 시초가 매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최고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도박 같은 매매를 하고 싶다면 시초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도박입니다. 넣어 놓고서 돈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 올라가면은 재수, 내려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또 초반에는 호가창이 텅텅 비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린다 하더라도 내가 호가창을 보고서 원하는 손절 라인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데, 신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마이너스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줄어들 수 있겠지만, K옥션이나 에드바이오텍 봤을 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1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도박으로 시초가 매수 들어갔을 때 실패하면 기본 10%, 만약에 성공하면, 지금 분위기로 인해서 성공하면은 한 10%에서 20%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 근데 저는 이런 시초가 매수는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말리고 싶습니다. 도박과 다를 게 없으며, 만약에 이 매매에 중독이 된다면 어쩌다가 K옥션을 시초가에 매수해서 장대양봉 한 20%를 먹었다면 이 매매의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며,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내 매매 리듬을 위해서라도 시초가 매수는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할 거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계좌를 잘 키워왔다면 한 번쯤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는 한 300만원까지 감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10%로 잡아야 되니까 3천만원까지 시초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은 300만원 날리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하는 것도 그 전에 계좌가 잘 키워졌을 때, 이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계좌가 계속 박살났는데 이런 도박 같은 매매를 반복하게 된다면 누적으로 박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매매, 이런 모험을 즐기는 것은 그 전 계좌가 잘 키워졌을 때 하는 게, 실패했을 때 쿨하게 인정하고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시초가 매수를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엔 같은 매매, 첫날 추세 매매, 분봉을 보고 추세 매매. 이 대응 방법 2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응 방법 2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오토엔 같이 처음에 빠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서 오토엔이 올라갔다고 이 분위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급등할 경우에는 쿨하게 삭제하던가 또는 보내줘야 됩니다. 쿨하게 삭제하거나 보내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분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은 내동매매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답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토엔처럼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면은 그때부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무한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빠진다면 절대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오토엔처럼 처음에 고점이 9,500원인데 시간 지나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거래량 유지되면서 올라온다면 트레이딩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눈치를 채고 아마 9,000원 초반대 한 9,100원 근처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잡았을 겁니다. 이게 다른 신규주처럼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면 여기서 계속 계단식으로 바닥을 팔 텐데 그게 아니라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쯤에서 진입을 했을 것이며 아마 거의 대부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왔을 겁니다. 좀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처음에 공모 물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추세가 계속 상승한다 싶을 때, 빠지지 않는다 싶을 때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응 방법 세 번째. 둘째 날부터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날의 변동성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고점 뚫어준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뚫어주는 척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잘못하면 이것도 골치 아파질 수 있는데 이번보다 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첫째 날에 괜찮은 캔들로 마감을 하는 걸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엔처럼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둘째 날에 먹을 자리가 나올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K옥션이든 뭐든 간에 첫날에 매매를 못해서 상한가 가서 아쉽다 하더라도 첫날에 확실하게 상한가든 윗꼬리가 적당히 달린 양봉이든 간에 몸통과 거래량이 첫날에 살아있으면 둘째 날부터 추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눌림목도 잘 통할 것이고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둘째 날부터 매매하는 게 큰 리스크 없이 대응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매매 방법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도박이 될 수 있는 매매며 신교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교주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면 무조건 오토엔처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오토엔처럼 잘 되는 경우는 1년 동안 5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빠졌다가 빠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많은 종목들 다 체크를 해보시면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